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오피셜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부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 오피셜 첫 번째 영상 출발합니다. 제 프로필입니다. 기업에 자문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소송 제안을 할 때, 수임 제안서 보낼 때 거기 들어가는 제 프로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구성요소. 네. 등기부등본이 뭐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첫 번째 영상으로 넣은 이유는 요새 전세 사기도 그렇고, 뭐, 주택 매매, 뭐, 혹은 뭐, 원룸, 이 주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등기부등본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등기에 대한 등기부를 기록한 등본이라는 뜻이죠. 등기부 등본은 4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와 관련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 혹은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요건을 기재해 둔 것을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이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 현황이 어떤지, 혹은 이 부동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략한 정보, 혹은 뭐 토지가 있으면은 뭐 토지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로 살고 있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알려주는 이런 현황을 얘기하는 거죠. 소재지는 당연히 주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갑구와 을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갑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한 어떤 권리관계. 그래서 현재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 보려면은 갑구의 마지막 그 현황을 보면 됩니다.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이외의 권리관계. 특히 제가 전세 계약할 때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근저당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근저당이 집주인이 이 집을 사는데 1억을 빌렸다 라고 하면 근저당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 거래가액의 120% 내지 130%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을 뭐 5억에 샀다. 그런데 근저당이 1억 3천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본인 돈 4억에 근저당 1억을 설정을 해서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을 샀구나.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매를 하거나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나아가게 됐을 때는 이 집주인의 순재산, 순자산은 5억이 아니라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지만 4억이구나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 외에도 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만큼 그 집주인의 순자산액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들어가면은 좀 최소한 내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어떤 뭐 그런 팁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을 첫 번째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를 이제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표시하죠. 제일 첫 번째 표시된 거. 접수는 언제 됐느냐? 집원은 어딘가? 지목,
땅의 성질이 어떤 건지 밝히는 거예요. 대지라는 거죠, 대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등기원님이 기타 사항 이렇게 총 6개를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토지의 표시, 이 건물이 있으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서 있게 되니까 그래서 표제부에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나오는데 먼저 토지부터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죠. 건물도 첫 번째 표시번호, 이 건물 표시의 접수는 언제 됐는지, 그리고 소재 지번과 건물 번호, 건물 내역. 아마 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그런 단단한 건물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라는 게 나와 있죠.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은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기재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자취하시게 되면서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그 소장님들, 중개사님들께서 이제 항상 등기부를 다 떼서 보여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걸 알고 보는 것과 전혀 아는 게 없는데 그냥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것들만 보고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 건물의 표제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복잡하죠?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시인데 지금 등기번호, 접수, 소재 지번 나와 있는데 건물 내역. 자, 철근 콘크리트족 건물 5층이라 되어 있죠? 아파트 101동 1층은 뭐 500제곱미터, 2층도 500제곱미터, 3층, 4층, 5층 같은 형태로 500제곱미터씩 되어 있고 특이하게 지하에는 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은 뭐 도면 편첩장 제6책 제65면에 이게 지금 기재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재 지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고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총 5만 미터고 2004년 1월 24일 날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많이들 살고 계시니까 이런 형태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곳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건 지금 앞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토지에 대한 표제부가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건물 번호는 지금 제1층 제105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죠. 그리고 뭐 도면 편철장 제6책 제65면에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으면은 이 건물 전체가 내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 중에 내가 살고 있는 1층 105호는 어느 정도의 그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으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하고 소유권 내가 그러면 이제 1층 105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한 동의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면적이 속해 있는 게 지분 비율별로 몇 분의 몇인가 해보니까 여기서는 75분의 1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 종류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표제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소유권에 관련된 거죠. 소유권은 이제 뭐 등기한 순서대로 이제 숫자대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소유권 보존 최초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등기의 내용이나 종류를 이렇게 등기 목적에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접수 날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뭐냐? 이것은 매매죠, 매매. 팔았으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혹은 뭐 그 외에도 매매가 아니라 어떤 뭐 설정 계약이라든지 해지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했으니까 권리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결국은 이게 소유권 이전이 다 되고 나면 이 앞사람의 어떤 소유권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전됐으면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맨 마지막 최종 소유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와 최종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이런 가압류가 들어있는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압류가 됐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3자가 이 사람의 이 재산에 대해서 지금 임시로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나 문제를 삼고 있어서 7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가압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가압류하고 나서 소송했는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럼 이 집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또 다른 집행 절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다가도 이 집에 어떤 주거의 불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압류, 그 다음에 뭐 경매 개시 결정, 가처분, 뭐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가처분 등 이런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데,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 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갑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을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되고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것 알려드렸던 게 근저당이었는데, 여기 지금 근저당이 나와 있죠. 근저당 설정. 지금 채권 최고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지금 은행에서 빌린 건 아니고 이 채무자 김상문 씨가 근저당권자 이갑동 씨한테 지금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사인 간의 채무를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등기 목적, 여기 보면 뭐 근저당권 설정이다, 혹은 뭐 전세권 설정이다,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한 날짜 쓰는 거고, 등기 원인은 뭐 어떠한 설정 계약이겠죠. 근저당 설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의 권리자, 기타 권리사항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근저당 설정액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지금 500이니까 실제로는 뭐 사인 간의 거래는 그냥 그대로 500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권에서 이제 근저당을 받게 되면은 뭐 1억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1억 3천 정도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외 권리, 근저당이 대표적이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자산이 근저당 설정액만큼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되어야 되는구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집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현실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게 이제 관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근저당권 낸 채권을 채무자가 이제 변제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이 경매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채권 최고액 1,000만 원 돼 있으니까 이거 안 갚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본 압류로 나가서 경매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은
집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이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 기간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을구에서 가장 잘 살펴봐야 될 소유권 이해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근저당권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강의는 제가 준비한 거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이제 효과적이고 도움되는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오피셜의 장치 변호사였습니다.